네,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네, 그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대표로 있는 정함철입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 재건에 제가 앞장섰던 그 초기에는 이제 재건위 당시에는 제가 대변인으로 활동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총회를 통해서 구국 결사대장으로 정식으로 임명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무총장으로 지금 실질적인 이제 서북청년단을 이제 전국 조직을 우리 탈북민 그 단체장까지 이제 합류하셨거든요. 서부에서 단장으로 합류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서북청년 지금은 사무총장직으로 그 직임을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그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4년 박사모 창립 때부터, 그때 제가 만으로 30살입니다. 만으로. 31살이구나. 만으로 31살인데, 그때 제가 애국운동, 구구운동에 제가 앞장섰다가, 지금까지 근 20년이죠. 20년을 많은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희생했습니다. 저도 한 가장이고, 저도 자녀가 있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그걸 도리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좀, 웃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그런 심정으로, 정말 제가,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독립운동가들이, 그 가족을 돌보아가면서 그 일제에 맞서가지고 목숨 걸고 투쟁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없었잖아요. 저도 그때 정말 그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나설 수가 없는, 안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꼭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제가 틈틈이 제 생업도 유지하면서 또 거기서 버는 또 수익이 생기면 그걸 또 사회운동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동지들한테 후원을 요청을 하고, 그럼 우리 전국에 있는 이제 저를 알고 저를 지지하는 동지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후원 때문에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과가 20범이 될 동안 벌금으로 낸 것만 따지면 1,30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1,300만 가까이 되는 그 금액 중에서 일부는 제가 벌어서 낸 것도 있고, 일부는 차용해서 낸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우리 동지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제가 벌금을 대신 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한 분 한 분께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에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 대한민국 망국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그 일들에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그 보람과 긍지는 저만이 아니라 저를 움직일 수 있게끔, 저와 자익 세력 등 맞서서 싸울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 후원자분들,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저로 인해서 뭔가 이제 보람된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이, 저를 후원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런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셔도 무방해요. 맞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참 이게, 좀 끊이지 않는 거지. 좀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게 또 하늘의 뜻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사람이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반감도 있고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이라든가 많은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정상적인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이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왜곡되고 썩어가는 그 병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더러운 위선자들, 네? 말은 민주 외치면서 그놈들 민주심이 맞나요? 걔네들이 하는 행태 보세요.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시라고. 쟤네들이 과연 민주당의 당명을 쓸 자격이 있는지 없잖아요. 저는 누가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놈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온갖 이제 공작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투개표 부정선거, 네?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을 우리한테 막 유포하고 양산하고 있어가지고 이래 돼버리면요. 보세요.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도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저격했더니 정광훈 목사님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물론 제가 좀 듣기 싫은 말, 그래서 제가 고언이라고 했는데,
듣기 싫은 말이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충분히 충언을 드렸던 말들이 그분의 정말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그 뭐 새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공직선거를 뭐 독일이나 대만이나 그들처럼 이제 투표한 장소에서 개표를 하자. 투표한 장소, 투표 움직이지 말고 개표를 하자. 그러면 부정의 의혹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선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게 가능이나 할까요? 그럼 그 나라들이 뭐 자기네들은 그걸 옮길 줄 몰라서 안 옮기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도요, 선관위 직원들 대폭을 한 대여섯 배 이상은 늘려야 됩니다. 왜? 원주만 하더라도 투표소가 몇 곳인데, 네? 투표소가 만약에 한 30곳? 본선거 대보세요. 투표소가 정말 많아요. 원주 한 지역만 하더라도. 그럼 그 지역에 선관위 직원 한 명만씩만 나갑니까? 네? 최소한 2명 이상 책임질 수는 가야지. 그럼 아니면은 선관위 직원이 안 나가면은 그 공무원들이 거기 개표를 맡자고 그놈들 민주노총 소속에 있는 전공로 소속의 공무원들 한둘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럼 민노총이 지령하에서 어떻게 개표가 진행될지 모르는데 아니 그걸 하자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네? 그게 아니면은 지금 독일이나 대만이나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만약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위험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치안이 안전하잖아요. 최소한 뭐 투표함을 이동하는데 그거 빼앗으려고 총기로 난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치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찰하고 대동하고 여야 참관인을 대동한 다음에 개표장 한 곳에 모여가지고 책임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언론 다 그 비추는 데서 다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참관인 다 감시하는 자리에서 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투표 장소에서 개표를 하자고 당장 내년 총선이 몇 개월 남았다고. 네? 만약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선동들을 지금 정관 목사님이 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과연 호응할까요? 100%안 하죠, 100%. 그럼 결국 어떤 결과가 도래하느냐? 결국 내년 총선 전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아무것도. 정광훈 목사님이나 지금 투개표 부정선거 선동하는 민경호, 공병호, 이봉규, 네? 박주현 변호사, 그런 인간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요. 100%.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좌절하겠죠. 좌절하겠죠. 이미 벌써부터 공병호는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투표소 이미 내년 총선 이미 결과치까지 이미 다 짜가지고 조작해놨다. 내년 총선에 해봤자 뭐 다 바꿔치기 할 거다.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럼 과연 우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까요? 높아질까요, 과연? 바닥을 칩니다. 투표 참여 안 해요. 왜? 해봐야 돈 맞는데. 해봐야 사기당하는데. 바로 이게 보수 개밀 작전이에요. 좌익 세력들 이걸 노리고 있어요. 민주당도. 네? 이거 지켜보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막아야 돼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정말 투개표 부정선거 이 거짓 선동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내가 계속 전화를 해서 그 녹취록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 공무원들한테 직무유기죄로 내가 법적 책임 물으려고. 네? 그런데 사실 그 일들을 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경비가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일당으로 네? 일당으로 일거리 나가가지고 일터에서 이제 해서 일당 받아서 며칠 일을 벌어서 이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한계에 이미 도달했고, 네. 그래서 이미 제가 출소한 이후에도 이미 뭐 사무실도 임차료도 연체돼 있었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행히 제가 1년 동안 있는 사이에 제 신용들은 회복됐더라고요. 네? 회복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개인이 금융 이제 신용으로 해가지고 금융빚을 받아가면서 제가 그나마 지금까지 서북청년단 재건 문제나 투개표 부정선거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자유외국 진영을 건져내기 위한 이 운동을 내가 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빚이 벌써 누적된 금액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3천만 가까이 지금 빚이 이미 누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용불량이 돼버린 상태고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북청년단도 지금 이 전국 조직을 재건해야 되거든요. 네? 다행히 우리 탈북민 단체에서 한창근 그 회장, 탈북인 단체 총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한창문 회장이 우리 서북청년단 단장으로 합류하셨어요. 그분이 탈북민들을 이제 앞으로 조직을, 전국 조직을 이제 확대 나가기로 그 일을 지금은 맡고 계시고, 그리고 호림부대라고 우리 서북청년단 과거 해방 직후에 6.25가 터지기 직전이죠. 제주 4.3부터 해가지고 여수 반란까지 그들 다 진압하고, 다 제압하고, 결국 이제 김일성이가 남침을, 소련군의 군사 물자를 지원받아가지고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들이 획득이 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남한이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남한에 이제 그 좌익 세력들이 준동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남침을 좀 지연시킬 목적으로, 남침을,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서북청년단 단원으로 구성된 유격대가 조직됐습니다. 그게 바로 호림유격대예요. 호림부대. 그 유격대가 마지막으로 이제 49년도에, 네? 6.25 1년 전이죠. 4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네? 6번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침투해가지고 그 군수물자, 소련으로부터 해가지고 평양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철도하고 군수물자 이어지는 그 철도를 파괴할 목적으로 이제 북한 유격대를 그래가지고 침투에 들어가는데, 결국 사전 정보가 이제 누설되면서 발각되는 바람에 결국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사살당하고, 또 몇몇 분들은 잡혔고, 그리고 평양 모란봉 이제 재판소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김일성이가 이제 재판을 했죠.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형된 중에 한 분이 우리 한 분이 계시는 그분의 김관수님인데, 그분의 동생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평양에서 나중에 1.4 후퇴할 때 결국 남한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분이 그 호림부대 유족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 유족회 회장님께서 다행히 우리 서북청년단 최근에 이제 제4대 총재로 그분이 이제 기꺼이 이제 수락을 하셨고, 또 그분이 마땅히 충분히 그런 자질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합류하시는 바람에 서북청년단 재건하기 위해서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꼼짝을 못해요. 저희들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부 제가 대표 자격으로 우리가 단체 명의로, 그리고 제 개인 명의, 제 개인 신용이 명의이기도 합니다. 그 명의로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자금을 제가 차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후원하실 분이 계시면 이제 후원하시는 건 괜찮아요. 우리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과거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들이 저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건은 그겁니다. 5천만 원 자금은 사실 거기서 3천만 원은 제가 이제 금융빚을 갚는 거예요. 금융빚을 갚는 거기에 사용되실 것이고, 2천만 원은 제가 지금 투개표 부정선거 이걸 바로 잡는데, 거짓 세력들을 이제 처단하고 우리 자유애국 진영을 구해내는 일에, 그리고 결집시키는 일에 소용되어질 것이고, 또 일부는 서북청년단 재건하는데 그 자금을 또 활용될 겁니다. 합쳐서 5천만 원의 자금이 돼서 1년 동안은 저한테 차용해 주시는 그날로부터 이제 1년 동안은 이제 무이자로, 그러니까 이자 발생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은 그냥 거치기간을 두고요.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는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국하는 일에 이제 뜻을 같이 하시는 분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1년이 경과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자가 발생해요. 연 5%, 5천만 원에서 연 5%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내가 전액을 이제 후원을 받던 딴 데서 후원을 받아서 5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그래도 종료되는 거고, 이자 없이 원금으로 종료되는 것이지만, 만약 1년이 경과된 다음에 만약에 이제 2년 이내, 그러니까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2년 이내에 제가 5천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이고, 상환하는 거는 1,000만 원 단위로 제가 상환을 할게요. 그는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에 자금을 지원을 받고서 차용을 받고서 1년 동안에 내가 이뤄내는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분들이 후원하시는 분을 내가 얻지를 못해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1년 뒤에는 저는 이제 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제 생업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저도 제 가족에게 약속을 했고, 그때는 제 금융비도 다 갚았으니까 신용도가 회복될 것이고, 그럼 제가 직장을 잡게 되면은 그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상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1,0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상환을 할 겁니다. 2년 이내에 상환할 거지만 만약에 마지막에 만약에 이제 1년이 경과하고 만약에 이제 2년째가 되는 시점에 만약에 이제 나머지 1,000만 원 갚다가 마지막 1,000만 원을 갚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1,000만 원 원금 갚는 그 시점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2년 차부터 그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 비용도 추가로 제가 지급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법적으로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각서까지 차용증과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은 솔직히 제가 못 움직여요. 네? 그게 지금 서북청년단마저도 좀 통일교 세력들이 좀 그걸 장악하려고 좀 발악을 하고 있는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 사기 집단한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재건한 서북청년단인데, 네? 그 역사적인 그 가치를 진짜 죽 서서 걔한테 던져줄 수가 있겠냐고요. 개돼지한테. 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5,000만 원 자금을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애국의 그 일념으로 2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한번 훑어보시고 정말 뜻을 같이 하시고 저에 대한 일말의 신뢰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또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 여유가 있는 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을 제가 저한테 이제 차용해 주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 자금이 어떻게 우리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저로 하여금 어떤 국극의 운동을 하게 만드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셔도 저는 될 거랍니다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제 가족이나 제 친구가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엄청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자금을 구하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네? 이 좌익 세력들이 이놈들이 그놈들 제가 저거 겪어봐서 알거든요. 이 정엄처럼 수천 명이 달려와가지고 때 죽인다고 칼 들고 제 목에 갖다 대도 저처럼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걸 걔네들 경험해서 압니다. 저를 과거 광우병 때만 하더라도 진짜 날 애워 사는 데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이놈들 쟤네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고개 꼬랑지 내린 놈들이 원주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에요. 네? 원주의 민노총, 언론노조, 종교조, 전공로 나하고 안 싸운 애들이 없습니다. 네? 다 박살났죠, 걔네들은. 물론 지네들이 거짓으로 이제 해가지고 나한테 벌금 매겼을 줄 몰라도 그런다고 제가 바뀌는 게 있나요? 내 신념은 더 강해지죠. 활동은 더 굳세어졌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걸 하니까 유일한 전략이 뭐냐면 이 정엄처를 못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엄처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끊으면 돼. 이놈들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를 후회했던 사람들을 막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온갖 거짓 선동으로 앞에 말했던 여성 내세워가지고 저감 처리가 돈 문제가 있다, 여자가 문제가 있다, 온갖 이런 유언비어 거짓말들 퍼뜨려가지고 날 순수하게 후회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제 경계심,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면서 후원을 다 끊게끔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이 투개표 부정선거 말 같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 선동입니다, 이거. 자유외국주의와 보수 계면을 늪으로 빠뜨리는 정말 추악한 이 거짓 선동인데 여기에 또 미혹되신 우리 과거 후원자분들 계세요. 네? 그분들 저한테 간혹 문자 보내고 나한테 SNS로 이제 오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네? 자기가 과거에 정암철 정대장에 대해서 후원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하냐. 내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한 적 다 한 번도 없거든요. 매 선거 때마다 진짜 부정선거 몇 번 저지러져 왔다니까. 그런데 민경우이나 그놈들 선동하는 것처럼 투개표 부정선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선거라는 게 개표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어느 패배한 쪽에서 누가 인정합니까? 그 승복을 누가 승복하냐고. 그 과정에서 이게 부정이 닿았는지 투표에 바꿔쳤는지도 모른다면 진 쪽에서 그건 누가 승복합니까? 병신이 아니고서야. 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네? 선거란 건 성장에서 패자가 있고 패자가 왜 승복했냐? 그러면 그 과정에 자기가 다 확인을 했고 자기가 모든 과정에 다 참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졌기 때문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 정도 기본도 몰라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저는 후원하던 동지들도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그분들도 후원 다 끊겼어. 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좌익 세력들은 어떻게든 제가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놈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혹여나 만약에 저에게 후원하고자 마음이 있는데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짓된 유언비어나 이런 선동을 내가지고 뭔가 의구심이 있다.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모든 걸 제가 책임지고 다 검증해 드릴 테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1금 5천만 원을 원래는 제가 11월 중에는 제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11월 중에는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12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12월까지 만약에 이제 이 자금이 확보 안 되면 저는 이제 접어야 돼요. 못 합니다. 네? 서북청년 재건도 이제 제 몫이 아니라고 저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 우리 서북청 선배님들도 그랬어요. 그분들도 어떻게 움직여 북한에서 진짜 홀로 단신으로 내려와가지고 한 끼 먹는 밥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남로당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남한의 지주들이나 남한에 좀 깨어있는 인사들, 네? 그리고 뭐 조병호 박사 그런 분들, 이성만 박사, 그때 김구 선생, 그분들 찾아갔을 때 그분들 당연히 아니까 그분들 당연히 자금을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고 잠자리도 해주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좌익 세력의 공작이라고 하지만, 우리 우파진영이 나름대로 좀 능력 있고 유력한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들도 철저히 외면해요. 오죽하면 원주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단돈 10원도 후원한 사람 없습니다. 예? 기존 정치인들이나 그들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좀 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면은 차용을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제가는 갚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대신에 1년 동안 거치기한을 두는 겁니다. 무이자로. 거치기한 무이자로 두지만 그 안에 제가 정말 그 후원자나 우리 활동 자금을 마련해서 내가 상환하지 못한다면은 1년 뒤에는 어차피 그때는 물론 성과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년 총선은 반드시 우리 압승할 겁니다. 제가 이 자금만 있으면은 내가 이 중앙선관위 그들이 하고 있는 정말 교묘한 이런 이제 그동안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발본 세군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서북청년단 반드시 이거 역사적으로 재건을 일궈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왜곡된 역사를 아예 뿌리부터 그 근간부터 다시 다질 거예요. 분명히 그 성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년까지 1년 동안에 내가 자금 확보해서 상환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어차피 저도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거예요. 그까지가 제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이라 저는 여길 것이고, 네? 하늘의 소명이 여길 것이고, 저는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저는 정상직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든 해서, 그때 제가 상환해 나갈 겁니다. 2년 안에. 그 2년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네, 그는 제가, 어차피 그 반드시 제가 갚을 거니까, 그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신용도가 회복되면은, 은행권에 대출 받아서라도 제가 다 갚을 테니까, 네, 그는 제가 반드시 약속 지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의 자금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한 번으로 이제 어쨌든 제가 필요한 자금은 5천만 원이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뭐 두세 사람이 만약에 나눠서 한다더라도 5천만 원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1, 2천만 원 확보돼가지고 답이 없어요. 내가 못 움직여요. 왜냐면 일단 내가 금융빚을 내가 갚아야만이, 제 신용도를 회복해놔야만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상환할 때, 제가 은행권, 목동 이제 직장을 구해야지 이제 대출 나오잖아요. 그 대출로 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있는데, 그래서 2, 3천만 원을 만약에 확보돼가지고 제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나라를 구하는데, 저를 도구로 쓰십시오. 저를 도구로. 네? 저를 도구로 써주신다면 본인도 후원하시는 그분도 차용해 주시는 그분도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근데 이제 가능하면 지금 제가 이름 공개 안 하긴 할 것 같고, 네? 원한다면 때가 되면 언제든지 이제 공개가 돼서 그 모든 이제 영광들을 함께 누릴 수 있죠. 아니면 본인이 누리셔도 되고, 저희가 솔직히 그런 제가 일궈내는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가치는 제가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내가 그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20년을 내가 걸어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 방송은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